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식 상속세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등까지 보면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과 그에 따른 주가 영향, 그리고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이었죠.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계속해서 삼성그룹주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지금 그때 이후로 연말까지 그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제 11조 원대로 확정이 됐군요. 네, 11조 원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이 상속세가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큰 숫자죠. 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주식 상속세만으로요. 그런데 이 상속세액이 예상보다 4,2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네.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이 평가액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을 상속하는 상속세 역시나 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평가액을 따져보니까 18조 9,6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률이 20% 적용이 되고 최고세율 50% 그리고 자진신고 공제율 3%까지 적용이 되면서 총합 상속세율은 11조 366억 원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고요. 총 합해서 보면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이 한 58.2%가량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건데 상속인들이 그걸 어떻게 낼까를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들이 지금 이야기가 시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큰 액수잖아요. 좀 나눠내야 합니다. 연부 연납 제도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6분의 1, 신고할 때 한 6분의 1 수준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는 5년에 걸쳐서 나눠낸다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네. 채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부연납제도, 그러니까 분할 납부 네, 느낌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계열사들의 배당 확대이죠. 네. 지금 이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좀 환산을 해보면 배당금이 한 3조 원 가량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배당 확대 역시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또 삼성 일가가 삼성 SDS의 지분을 매각하는 가능성도 역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뜻이냐 하면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이사장 이들이 가진 삼성 SDS의 지분이 한 17% 상당이 됩니다. 네. 이걸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왜 하필 계열사들이 많은데 삼성 SDS인가라는 네, 의문이 네.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속세를 내려고 하려면 돈이 마련이 돼야 그렇죠. 하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 어떤 것을 이제 팔아서 마련을 해야겠죠. 그런데 팔았는데 내 경영권이라든지 뭔가 영향력이 약해지면 안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S는 아까 표로 보셨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물산을 통해서 이미 지배력을,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권에 크게 문제가 없어지고 핵심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성 SDS의 지분 매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는 또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이 한 9조 원가량인데 이것을 개인이 받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에 이것을 준다면 그것을 삼성물산이 지금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또 물산을 주게 되느냐 네. 이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고 또 일가를 포함해서 지금 보시면 32% 상당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물산이 최정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삼성 그 계열사 배당을 확대했을 때 이 배당 투자로 수혜가 좀 예상된 종목들이 벌써 지금 증시에는 선반영이 되는 분위기인데 네. 오늘 보니까 뭐 삼성생명은 약간 하락 느낌이고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전자는 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삼성생명도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이 바뀌었어요? 됐네요. 그새? 네. 계열사의 그 배당을 확대한다라는 시나리오에서 일단 보면은 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세 기업 다 호재로 현재 네.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삼성생명을 가장 큰 수혜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게 있어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네. 만약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주주들에게 배당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3분기 순이익이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 44%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여력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배당 성향을 한 37%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배당도 크게 늘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큰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지배구조 시나리오를 보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보다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 농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4% 상승세 현재도 보여주고 네. 있는 상황. 이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의견이 일부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요. 이 분기 배당제를 실시하고 또 연말에는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있는 상황인데요. 또 내년에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을 한 3% 내외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큰 상황에서 이 관련주로도 꼽힙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워낙 뭐 삼성전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참고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을 알아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7%, 그리고 삼성생명이 0.06%, 삼성물산이 17.33%입니다. 네. 배당을 늘려서 재련을 마련할 시나리오 안에서 관련주 그리고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만 해도 삼성생명 살짝 빠진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0.38% 상승하면서 8만 3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속세가요.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한 12조 원 규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속세에 있어서 세법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 관심이 많아졌어요. 성종 기자가 좀 취재해 오셨죠. 네, 일단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 몇 %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여기까지 조사를 못했네요. 5%, 50%, 힌트를 50%. 네, 맞습니다. 힌트를 옆에 주셨는데도 늘 틀려버렸어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이고요. 50%. 이것을 단순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기업의 대주주 주식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할증이 적용돼서 60%로 올라가는데 이 경우에는 OECD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가별로 GDP 대비해서 상속 증여세 비중을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GDP의 0.4%가 상속 증여세입니다. OECD 평균이 0.1%니까 OECD 평균보다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상속세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정부도 상속세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일단 거론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내년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이 결과가 내년 7월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통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우려를 조금 경계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과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2세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은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 상속세의 그 중과세는 조세 수입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서 기업의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조세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 승계에 대한 그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승계 시에는 그 징벌적 상속세라는 그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그 상당히 높은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상속세 폐지 이후에는 기업 승계에 한정한 그 자본 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그 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원고에 한국 상속세 최고세를 50% 써 있는데도 진행이 급급해가지고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결국은 이 상속세 이 세율이라는 게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50% 이제 앞으로 개선될 것 같아서 기억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실제로 상속세 부담으로 이 경영권 포기한 기업들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기자. 네,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마저 이런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내놓았던 그런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네. 3-7 손톱깎이 혹시 집에 있죠. 갖고 계시죠? 네. 그죠? 락앤락 밀폐용기 당연히 갖고 계시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집에 하나쯤은 갖고 있는 이 제품들을 만든 국민 제품들이죠. 네. 3-7 그리고 락앤락 또 세계적인 콘돔 회사 유니더스 이런 회사들이 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이렇게 지분을 매각하게 된 그런 것들인데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이었지만 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요. 더 안타까운 게 이런 창업주의 어떤 창업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이게 결국 다 사모펀드들로 넘어가서 조금 결국은 좀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되씹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속세 규모만 봐도 역시 삼성은 삼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 삼성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은 연말 산타 선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